안녕하세요. 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두 축이죠.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와, 근데 자료 첫 장부터 숫자가 정말 심상치 않네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열기 속에서 뭐랄까,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공급 부족이라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두 개의 다른 현실, 그러니까 희망과 유동성이 만든 이 뜨거운 주식시장하고 구조적인 결핍이라는 차가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소식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첫 장을 보니까 코스피가 4,500선을 뚫고 4,525.48로 마감했네요. 하루 만에 1.5% 넘게 올랐는데 와, 이 정도면 거의 축제 분위기 아닌가요? 네, 숫자만 딱 보면 그야말로 활황장이죠. 그런데 이 축제의 성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장 초반에는 잠시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힘을 내서 마감한 좀 드라마틱한 하루였거든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상승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무섭게 순매수를 이어갔다고 나오네요.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같이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이거는 마치 개인들은 앞으로 더 간다에 모든 걸 걸고 있는데 소위 큰 손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일단 챙겨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런 엇갈린 신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유동성의 힘,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 언급된 원달러 환율이 1,445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환율 문제요. 그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원화 가치가 낮으면 수출 기업에 좋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을 손에 쥐니까 이익이죠. 하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가져와서 1,445원으로 바꿔서 주식을 샀다고 해보죠. 나중에 주가가 올라서 1,600원이 돼서 팔아도 그 사이에 환율이 더 올라서 1달러를 다시 사는데 1,500원이 든다면 이건 환차손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주식으로 번 돈을 환율에서 까먹게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환율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들의 힘만으로 오르는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엔 부담스러운 환율 환경이라는 점이 현재 코스피 랠리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네요. SK하이닉스가 4.3%나 올랐고요. 근데 이게 뭐 새해 새로운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작년부터 이어진 익숙한 흐름의 연장선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작년의 연장선처럼 보이는데요. 그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증권 같은 특정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자금이 확 쏠리고 있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몇몇 대형주가 지수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구조는 시장의 체력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두 개 업종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다소 편중된 상승이란 말씀이시죠? 네. 자료에서도 수급 불균형을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피의 뜨거운 열기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 주도, 외국인 이탈 조짐, 특정 업종 쏠림, 이런 불안 요소가 같이 있는 셈이군요. 그런데 이게 시장 전체의 모습은 또 아니라고요?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축배를 들은 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면서 955.97로 마감했네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의 양극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투자 자금이 코스피의 초대형 우량주로만 집중되고 중소형주가 중심인 코스닥 시장은 뭐랄까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확실한 시기에는 그래도 가장 크고 안전한 곳에 돈을 넣자 이런 심리가 극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코스피 대형주가 아닌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뉴스에서 연일 떠드는 그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내 계좌는 왜 이러지? 하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건강한 상승장이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의 종목만 환호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금 중개, 그러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 그것도 특정 대형주에만 쏠린 막대한 자금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로 그 돈이 향할 다음 목적지로 부동산 시장을 지목하고 있네요. 네,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축으로 넘어가 보죠. 주식시장의 열기가 식을 때 혹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실현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자료들은 그 유력한 행선지로 부동산 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 돈을 빨아들일 만한 아주 강력한 명분을 이미 가지고 있죠. 바로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몇 년째 계속 듣는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군요.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이 공급 부족을 꼽고 있어요. 근데 이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급 부족은 단순히 살집이 모자라다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료에서 분석하듯이 이건 시장 전체를 옥죄는 연쇄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기존 아파트, 즉 구축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오르고요. 둘째, 매매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밀려납니다. 셋째, 그런데 전월세 시장 역시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매물이 귀해지고 결국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집을 사려는 사람도 빌리려는 사람도 모두 힘든 상황이 되는 거군요.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가 따라 오르고 또 전세가가 오르면 그 갭을 이용한 갭 투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단기적인 대출 규제나 세금 정책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흐름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새로운 자금은 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시장이 만나는군요.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화랑이 역설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은 그 이익을 보다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 옮겨서 수익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동산은 그 가장 대표적인 피난처 중 하나죠. 이미 공급 부족으로 매수자 우위인 시장에 주식시장에서 총알을 두둑이 채운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리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론에서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을 텐데요. 과연 그 소수의 자금이 수백, 수천조 원 규모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이 자금 이동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정확한 자금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고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 이익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보다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심리적 영향이라면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러 온다는 이 이야기가 시장에 퍼지는 것만으로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마음은 훨씬 더 조급해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 즉 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극대화되는 거죠. 아, 네, 이건 기존의 잠재적 매수자들을 더 공격적인 영끌 투자로 내몰고요. 집을 팔려던 사람들은 더 오를 텐데 하는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게 만듭니다. 결국 실제 유입되는 자금의 양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로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결국 주식으로 부를 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자산 격차가 부동산 시장에서 더 극명하게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투자의 성공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얻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다리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는 문이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당신의 자산을 주식과 부동산 중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랠리에 계속 몸을 실어서 더 큰 수익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해 자산을 방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본 2026년 초 한국 자산 시장은 단순히 좋다나 나쁘다로 요약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두 개의 다른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첫째, 주식시장이라는 현실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들의 희망과 엄청난 유동성이 만나서 코스피 4,500선 돌파라는 뜨거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 그리고 대형주에만 편중된 쏠림 현상이라는 불안정성에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여기서는 내 집 하나 가질 곳이 없다는 고질적인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주거 안정성 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이 두 개의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돈이 부동산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올리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자금의 흐름이 앞으로 두 시장의 온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귀한 자료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단순히 오르내리는 숫자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와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실 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열기라는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가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동력 중 당신은 어떤 쪽이 더 오래 지속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뜨거운 심리가 결국 차가운 구조를 이길까요? 아니면 차가운 구조가 결국 뜨거운 심리를 식게 만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줄 겁니다.